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너무 대표.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예. 그 화면 보고 더 놀랐어요. 더 놀랐어요. 근데 어제도 잠깐 매불쇼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범인이 극악무도한 일을 한 거 이거는 뭐 그렇죠. 재론할 필요도 맞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살해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살인 미수가 맞고요. 정말 이 사람은 가만두면 안 된다. 네. 저 처벌해야 한다는 거고 이거 이제 배경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이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했던 말 발언들 이런 것들이 결국 자양분이 돼서 이런 분노를 키우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현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런 세태가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사실 트럼프 시대쯤부터 해서 정치가 막 과격해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배경으로 보자면 좀 더 크게 보자면 워낙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방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예. 또 에너지나 여러 자원들에 대해서 보호주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고 요럴 때 이제 파시즘적인 것들이 많이 유행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면 2차 대전 이럴 때도 그 전에 세계 공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항상 있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 상황과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항상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도자라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나 또 더 크게 봤을 때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이렇게 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면서 대중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많이 하죠. 정치의 본연의 목적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훌륭한 지도자들의 얘기고, 네. 그 예컨대 그런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 제가 보면 이제 YSDJ 같은 사람들 뭐 이게 단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도까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상대하고 경쟁도 하고 그다음 비판도 하죠, 당연히. 그렇죠. 비판도 하죠. 하지만 지지층이나 우리 대중이 그 선을 넘지 않게끔 제어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지도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어제 보니까 뭐 엄벌에 처해야 된다 어떤 뭐 얘기 그런 했죠. 얘기들은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럴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죠? 이재명 대표가 상대 당의 대표고 이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검사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뭔가 좀 죄책감이 든다든지 그러니까 좀 뭐 괜한 기대긴 한데 좀 인간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그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과하게 그러니까 그냥 야 상대고 뭐 난 저 사람이 싫고 뭐 비판을 하고 뭐 인간성이 어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주 중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어마땅한 또는 이제 아주 이 사람은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도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 그죠? 그래서 중범죄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중범죄자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물적 증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론 난 게 하나도 없는 없어요. 거예요. 더더군다나 1심도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기소도 아직 보면 뭐 좀 짜잘한 것들이 있지만 큰 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수사 자체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영장만 신청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뭐가 있었지? 이런 거예요. 물론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게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헌법에 그런 가장 정신이겠죠. 중요한 게 무죄 추정하고 그렇죠. 개인의 어떤 그 인격에 대한 존중이에요. 음. 근데 그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네. 그것도 중범죄자 다루듯이 검사가 중범죄자 다루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사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이런 경찰의 수뇌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피의자로서 예. 그러면 아직 수사도 안 끝났는데 이제 시작하는데도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높은 사람한테는 예의 바르게 하겠지만 특히 일반인들. 네. 서민들한테는 강압적이에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압적으로 그렇죠. 나오고 지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 이거지. 그러면 물론 그것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영향 안 받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만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 그렇지 대중은 온갖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걸 듣고 야, 저 사람은 죽어마땅하구나. 아니면 내가 사적 응징을 해야겠다. 이런 약간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극받지 않도록 이 분위기를 야 그게 아니다. 물론 나는 저 사람 비판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단정적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여당 전 이제 그 국민의힘도 말이죠. 예. 맨날 얘기하는 게 헌법 정신이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런데 보면 뭐 말끝마다 무슨 무슨 범죄자 네, 그렇게 얘기하죠. 말끝마다 아마 네, 그 대변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잖아요. 한동훈도 네, 그랬죠. 그래서 말끝마다 그러면서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만나지도 맞아요. 않았고 네, 그랬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중들한테 은연중에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벌 받아야 돼 저런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왜 빨리 벌을 안 받는 거야? 왜 구속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판결도 안 났고 수사 결과도 안 났는데 그렇죠. 이 구속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이재명 대표 얼굴에 뭐 써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죠, 이 근대 이후에 이게 뭔가 야만의 시대.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지만 반지성주의는 제가 볼 때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 자신이에요. 굉장히 반지성적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제가 그런 걸 한번 글을 썼거든요. 이제 그만해라. 응?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렇죠. 이제 그만해라. 왜 맨날 TV만 틀면 사법 활극이 난무하냐. 검사들이 뭔데? 뭔데 막 남을 갖다 함부로 재단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얼마나 앞장서서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정치권이 자숙을 해야 된다. 응? 그리고 다시 돌아봐야 된다. 자신을 비롯해서 저도 포함해서 저도 영장 기각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전에 생각을 해보면 예. 그렇게 좋게 얘기를 그러니까 별로 언급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은연중에 뭔가 선입견 갖고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게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언론의 영향을 받고 네, 이런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지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이걸 자각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 전체 자숙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당연하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서로 마찬가지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검사들이 설치는 나라를 제발 만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헌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권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정신들이 우리 헌법에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서울의 봄의 그 배경이 됐던 군사 정권 때는 이 워낙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딱 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자각을 했고 한동안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면서 그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마구잡이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습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이런 일방적인 어떤 악마화 또는 뭐 프레임화, 범죄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특정인들에게, 특히 분노가 큰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극시켜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그 점은 좀 정치권이 깨달아야 그렇죠. 되겠다. 그래 얼마나 사실은 이번에 김홍일 네,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검찰 시절에 수사한 사건 중에서 그 살인인가 그죠? 살인의 누명을 쓴 예.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진범이 발견이 됐는데도 그게 이제 진범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마 석방이 바로 안 되고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진범이 딱 내가 큰 잘못을 했네. 그렇게 인정해야죠. 빨리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미안해서 큰일 났네. 정말 이 이런 이 책임을 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잘못했을 리가 없어. 그 놈을 반드시 계속 진범으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 사고 방식이냐 이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은행들도 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검사 출신 또 금감원장도 네, 있고. 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금융관계법에 위반이 돼 갖고 징계를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5년인가 하여튼 몇 년간 재취업을 못 해요. 너무 웃기죠. 그러네요. 상장회사라든지 이런 데 못 들어가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이 사람이 이제 그 불공정 거래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걸 감시 감독을 못 했을 때 이걸 세게 처벌한다는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막 남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그 징계를 언제 풀어주냐.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야 풀어줘요. 그럼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아니 5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기 커리어가 끝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건 저는 그 근대 시민 민주주의의 정신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겁부터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남용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으면 떳떳해야 되잖아요.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난 밝혀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할 말 다 하고 내 소신대로 살 거야 이래야 되는데 왜 겁을 먹냐? 내가 잘못이 없어도 막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 그리고 내가 잘못이 없어도 일단 징계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몇 년간 내가 혼자 내 돈 들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돈도 못 벌면서 실업 상태에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5년, 10년간 그러고 살아야 돼. 맞아. 내가 잘못이 없어도 누명을 씌우면 나는 감옥에 있어야 돼. 이런 나라가 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거는. 이게 이게 바로 야만 국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고 사람들이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잘못이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양심에 이제 그거 하니까 좀 눈치를 보게 되는데 잘못이 없어도 겁나는 거죠. 내가 엮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죄가 없는데도. 아니 일단 막 들이대고 난리치니까. 압수수색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막 수십 번, 수백 번씩 압수수색하면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강제 수사,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필요악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대중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의를 해서 사회 계약서에 의해서 국가의 폭력을 이 정도는 인정을 해주자라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국가의 공권력 폭력이 공인된 폭력이
시민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내 삶을 갉아먹네. 그럼 이게 어떤 공포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검찰이 그 칼이 내 머리 위에 와 있구나. 그렇지. 이런 상태는요. 네. 이런 상태는 우리가 용인을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서 되죠. 정말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음, 전에 우리가 자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상황을 단순히 뭐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꼴 보기 싫다.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뭐 무능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윤석열이든 누구든 간에 예. 이 구조적 문제를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야만의 시대 그 말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권력의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게 민주주의냐 이건 참 황당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